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의해서 시장은 좀 경계를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시장이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장 초반에 좀 급락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세를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들이 시장의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을 제한을 시켜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그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 좀 빨리 좀 많이 떨어진, 방향성은 좀 비슷한데 좀 폭이 좀 컸죠. 그래가지고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좀 컸지 않았나. 주가가 좀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저렴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코스닥에 좀 집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낙폭을 확대를 했다가 시작을 해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오늘 감사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별도의 그 부채를 좀 어떻게 했냐,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일단 감사보고서를 좀 볼게요. 이거 일단은 뭐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유상증자하면서 이제 이거를 좀 갚겠다, 부채를. 그리고 퓨어세를 좀 받아가지고 자산을 좀 늘리겠다, 뭐 그런 자본을 좀 늘리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슈들이. 그게 일단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부채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 직전, 그리고 당해 부채가 직전보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자산도 직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자산이 줄어들었다. 자산 총계가 그래요. 자본이랑 부채랑 총 합한 게 자산 총계잖아요. 근데 부채가 아무래도 지금 좀 더 많긴 해요. 내 돈, 그리고 부채. 이거를 합한 게 이거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자산이 좀 늘고, 이렇게 되면은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 총계가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더 훨씬 좋은 그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자본이 좀 조금 늘었습니다. 자본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자본이 늘었고, 자본금이 대폭 늘었죠. 자본금. 이거 아마 퓨어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본금이 조금 직전보다 좀 늘어나면서 자본 총계가 좀 안정이 이루어졌다. 매출액도 조금 줄어들었고,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좀 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이 적자가 난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점 계속 사업이 이거 일회성 비용이 엄청나게 좀 반영이 됐어요. 당기 순이익도 적자가 좀 났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작년보다 좀 이제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의 세금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났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1분기부터 좀 이제 회복을 하느냐, 일단 재무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했는데 적자가 이렇게 나버렸으니까 이건 좀 일회성 비용으로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 개선을 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 앞으로는 좀 개선되면서 이거를 이 부분만 좀 개선을 시키면은 시장에서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일회성 비용이지 이게 다회성 비용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연결 영업이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확정을 지은 거예요. 자, 매출액이 뭐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3% 정도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났죠. 이것도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뭐 별도도 그렇고 연결도 그렇고 세금을 좀 많이 냈죠. 그렇다 보니까 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됐죠. 자, 별도 기준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지속되고 적자로 순환이 되고, 원래라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났었어요.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적자가 좀 났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근데 뭐 크게 이거는 좀 일회성 비용이니까 개선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죠.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전에 두산중공업, 그리고 퓨어셀.
뭐 인프라코어, 팝캣. 자, 이게 하나죠. 이게 여기를 좀 분리를 해가지고 똑 떼놔가지고 이제 팝캣이 손자회사로 들어가냐,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들어가냐, 아니면 얘네들이 합병을 시킬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제 지게차 사업부를 팝캣에 줬죠. 그리고 돈을 받고, 두산에서 지게차 사업부를 팝캣에 주고 팝캣에 돈을 주고. 그래서 이거를 지게차 사업이 이제 인프라가 아니라 지게차 플러스 지게차, 얘네를 두산중공업이나 합병을 이렇게 해서 좀 몸집을 좀 키울지, 좀 나쁜 부분들은 아니고, 아니면 이걸 몸값을 더 받을 수 있게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매각을 할지, 이게 조금 좀 시장에서 좀 가능성들은 있다. 그리고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인프라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상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아직 매각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온 건 아니에요.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데 인프라코어랑 팝캣이랑 비율을 7대4로 할지 6대4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됐다고요.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일정이 좀 나와주면은 두산중공업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를 받아가지고 좀 재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끝이 난 건 아니다.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지만 회복을 못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인 겁니다. 자, 일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별도 부분에서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개선은 됐구나.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인프라코어랑 팝캣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계속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퓨어셀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좋은 상황들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퓨어셀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팝캣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캐시카우로 잃느냐 아니면 두산중공업의 몸값을 기업의 규모를 확대를 시키느냐. 근데 굳이 합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중공업이 사업부를 따로 이제 팝캣 사업부를 따로 둘 필요는 없고 따로 별도로 관리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회사를 두게 되면은 일단 두산중공업의 별도적인 부분에서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무제표가 조금 정상화가 되는 또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떻게 될지. 이게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캐시카우를 좀 잃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때 되면 또 이제 저도 이제 저 말고도 분석들이 여러 가지 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참고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움직임들 아마 장기 평선까지 좀 터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좀 우행보 움직임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움직임보다는 일정이 결정이 되면 그때 움직임들 좀 주목해서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수아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중간에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3월 1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3전 2승 1패 이렇게 게시물이 있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월요일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장전에는 우리 뉴욕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장의 이슈가, 뉴욕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적인 이슈들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참고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장 이제 시작을 하면은 9시 경남스틸 현재가 2,600원,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 9시 1분에 이즈미디어 현재가 18,700원, 1차 목표가 19,250원, 손절가 17,800원, 우리기술투자 현재가 5,500원, 1차 목표가 5,665원, 손절가 5,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최종목 추천드리고, 경남스틸이 빠르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차트를 통해서 호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즈미디어 24,4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경남스틸, 이즈미디어, 우리기술 투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료 추천주,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초단타를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들, 이게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 종목이 손절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 경남스틸은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지미디어 17%, 그리고 한 종목은 손절가 터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우리 100% 수익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가능하면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학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또 조금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죠. VIP 추천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료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한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잡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종목 추천이 장이 열리는 매일매일 단기 종목들을 추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